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갑 의원입니다. 네, 복지국 예산을 보면은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4천억 넘잖아요. 2조 4천억에 거의 40% 가까이 이제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은 여성 보육과하고 노인 복지과, 이렇게 사회 복지과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렇게 시민분들은 잘 모르니까 여기 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복지국 예산은 이제 2회 추경 기준으로 이제 8,779억입니다. 8,779억이고, 우리 본 예산 기준으로 이제 총 2조 2,600억. 그 중에 이제 38.8% 일반 회계의 38.8%가 이제 복지국 예산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과 예산이 2,995억. 그다음에 이제 여성보육과가 2,800억 이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과는 이제 2,995억 중에 그 기초연금이 약 한 2,100억 정도 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이제 노인복지과 예산이 좀 많고요. 여성보육과는 이제 그 보육료 지원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육료 관련 예산이 이제 2천억 이상이 넘고요.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여성보육과 예산의 이제 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평택 시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복지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로 먼저 얘기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질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8페이지 보시면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택 시니어 클럽이 저희가 뭐 26년도에 배정 인원이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단이 뭐 4개로 해서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실무 일자리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평택시 노인 일자리가 이제 총 이제 4,960자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노인의 지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노인 복지관에 배치돼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이제 시니어 클럽에 지금 거기서 관장하는 인원이 약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시면 우리 노인 일자리는 올해에도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늘려오고 있고 그 재작년에 비해서도 이제 많은 숫자를 이제 늘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 일자리의 종류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또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또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공시설에 지금 공간 대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시청 들어가거나 뭐 어디 공공기관 들어면 뭐 카페나 뭐 이렇게 좀 학교에서 저희 또 아이들 이렇게 등하교할 때 이렇게 또 안전해 주신 뭐 그런 거를 좀 연계해서 좀 공공기관에 좀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학교라든가 뭐 복지시설 이런데 뭐 자리를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제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일자리를 뭐 국도비로 많이 늘려주면 이제 시비 매칭해서 할 준비는 갖춰지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는 방침으로 아마 조금씩 해마다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직업 시설이 지금 부족한가요? 저희가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저희 평택시 입장으로는요. 저희 시 장애인 이제 복지 시설이 31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직업재활 시설이 7개소입니다. 그리고 직업재활 시설이 6개소는 이제 그 고용도 하고 뭐 생산품도 있는데 그 적응훈련센터라고 그래서 이음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훈련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연락 온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이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부 이번에 장애인 복지 센터에 이제 이 시설이 다시 한번 한 개소가 추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야 또 장애 가정들이 원초적인 또 이렇게 생활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활 시설에서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좀 저희 공기업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연계해서 판매하는 이렇게 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분들은 영업이나 이렇게 판매를 어디서 하는지 보면 어떤 분은 뭐 대구 가서 한다 그러고 부산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요. 지금 뭐 5%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센트를 최소한 한 1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의견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게 이제 그 정부 합동 평가에 이렇게 이 관련 지표가 들어있고 해서 부서에다가 이제 늘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하라고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생산품 생산 업체의 정보를 저희가 이제 그 카talog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또 홍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우리 시 본청이나 읍면동 또는 산하기관 이런 쪽에다가 계속 이제 홍보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시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생산품을 직접 만드는 시설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서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 본청이나 뭐 출장소 이런 데 돌아가면서 생산품 전시회 같은 거를 1년에 한 2번씩 또 하는 기회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은 즉시 돌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즉시 돌봄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사용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지역에서 저도 봉사활동 많이 했지만은 이게 진짜 뭐 어려워서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진짜 힘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진짜 뭐 월세도 못 내고 병원비도 못 내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즉시 돌봄이 지금 표 가운데 즉시 돕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냥 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든지 누구든지 뭐 소득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오면 저희가 생필품을 이제 꾸러미로 만들어 놨는데 아마 한 3만 원 정도 상당의 이제 꾸러미가 있는데 그 꾸러미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 번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해소하시고 또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해당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하고 심층 상담을 하도록 하고 상담을 거쳐서 그분이 이제 실제로 어렵다고 하면 이제 그 기초생활 보장이든 뭐 차상이든 뭐 아니면 해당되는 그런 복지 제도를 신청하시도록 안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 지원을 이제 신청하도록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진짜 이렇게 급한 경우 있잖아요. 뭐 진짜 뭐 병원비가 어디 진짜 어르신 분이 갑자기 넘어져서 병원비가 없다, 10만 원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뭐 수혈이 되냐는 거죠. 예, 긴급한 수혈이 어디 가능한가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긴급 지원 제도가 있는 거고요. 긴급 지원 제도를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선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일 이내에 그 긴급 지원 대상자로 해서 한 달은 먼저 생계비 지원해드리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봐서 소득이나 재산이 특별히 없으시다고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이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시스템들이 좀 기관하고 이렇게 좀 연계돼서 평택형 누구나 돌봄 시스템이 좀 평택시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0페이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아동 센터하고 다함께 돌봄 센터가 이렇게 요즘에 시설수가 많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지금 학생들 이제 식사나 그런 거.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학이 되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오픈하는 시간이 12시부터 이제 5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전후로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좀 일찍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돌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급식도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평택시 이제 그 약간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그 집단 급식 그 제공 기관으로서 지정이 돼 가지고 이제 지역 아동 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은 우리가 중식과 석식까지 제공이 가능하고요. 다함께 돌봄 센터도 행복밥상이라 그래서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아동 센터하고 다함께 돌봄 센터는 이제 틀리잖아요, 대상자가. 네. 예, 그래서 평택시에서 두 단체 이제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정아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 위주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사전에 좀 찾아본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 시간이니만큼 조금 그 자료 요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인가요? 26페이지. 최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그냥 드림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질의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꾸러미를 만드는 그 재원은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활용을 한다고 하셨던가요? 아니요. 어떻게, 국도비로 국도비로. 네,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꾸러미에 들어가는 품목 뭐가 있어요? 품목은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한 2만 원 상당으로 해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거기 뭐 생활용품이나 이런 네, 것들이 네. 들어가요. 하루에 한 22명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네, 진행해요. 3개소. 평택, 서평택, 송탄이요. 그럼 이 그냥 드림 코너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푸드뱅크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의 연동인데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6개 은역에 45개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세부 사업 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싹 다 해주셔갖고 자 3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자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부분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장애인분들이 매년 이 취업하는 것들 그리고 자활에서 그 자활 근로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고용되고 자리를 잡는 이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자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활로 해서 저희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약간 미스매칭도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 계시고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까지가 이제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하고 우리 장애인 고용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탈수급을 해서 정말로 자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장애가 있는 자녀분들을 키우고 하다 보면 가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 자녀보다 내가 하루만 더 먼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전폭적인 지원도 있어야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소중한 어떤 우리의 인적 자원이기도 하고 충분히 자립을 하실 수 있는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애인 그 고용 현황하고 우리 자활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조금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활 기금 사업 추진이랑 자산 형성 사업 추진이 있어요. 자산 형성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산 형성 사업으로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희망 저축 사업 1, 2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내일 저축으로 해가지고 1, 2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 급여에 따라서 희망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고 희망 1, 2로 나뉘고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대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보통 이제 3년 단위로 이제 예적금 형식으로 이제 매칭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한 배에서 이제 3배까지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입금하시면 이제 3배인 3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3년 만기가 지나면 이제 다 이제 본인 납부자가 이제 가져가시는 형성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게 하는 그런 역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까 부서 협업을 통한 거는 설명을 해주셨고 자활기금 사업은 네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어요. 10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노인복지과인데 35페이지예요. 여가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활기찬 노후.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서부복지관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페이지의 청사 현황에 보면 서부노인복지관이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죠.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 차 접어드나요? 그런데 누수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우리 지난 폭설 때도 그랬고 그 눈이 녹아서 오히려 집중호우 때가 아니라 그때
눈이 녹으면서도 피해 사례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공간 활용을 못하고 그 건물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용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보완을 해드리긴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누수가 되거나 하는 상황은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간에 원활하게 완벽하게 그 제 용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맞나요? 행정소송 중이라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법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안중체육관 그리고 다 이렇게 또 체육진흥과랑 해서 다 연합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계속 이제 그 소송에 대비를 해서 뭐 자료도 내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쉽지는 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리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잘 챙겨 주시고 이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네, 예, 제가 전반적으로 중간중간, 예 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장애인복지관도 이제 서부 장애인복지관도 오픈을 하는데 같은 전철을 밟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미리 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 하자에 관련된 부분들 또 오랜 시간 들여서 준공해놓고 운영을 하고 이런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다른 분들도 아니고 노인 혹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을 못하고 하면 이게 참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사전에 미리 잘 점검을 해주시고 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현장 활동할 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팽성도 그렇고 한번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경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천막을 치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넓거든요. 아시죠? 넓은데 떼양볕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든 그 안중체육관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어르신들이 나와서 밖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 녹지가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꼭 실내에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실내에 머무는 공간도 또 한정돼 있단 말이죠. 자유롭게 편안하게 계시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다 프로그램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밖에 야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르신들이 물론 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햇빛도 쬐고 담소도 나누시고 밖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예산이 허락되는 선에서지만 그래도 예. 그리고 36페이지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것도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40페이지에 보면 발달 장애인 돌봄 5개 사업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7개소 이렇게 있어요. 요거 세부적인 내용들. 이게 지금 우리 복지국이 굉장히 사업 자체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페이지에 축약시켜 갖고 담아져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렇다 이걸 또 다 담자니 완전 사업 설명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것들 4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 그 추진 계획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자립 기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개소 그리고 직업 재활 관련 이 시설 기회수당 지원 6개소 이런 것들 각 개소별에 대한 어떤 자료 이런 현황 세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죠? 그러니까 바로 희망팀 45페이지 이거는 시청에 설치를 해서 개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는 유기적으로 어떤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직까지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는 거고 운영을 해봐야 아는 건 거죠. 이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자활 기반 조성이 있어요. 여성 생활 이용 시설 운영이라고 되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생활 이용 시설은 우선 성폭력 상담소와 그다음에 가정 상담 성폭력 상담소, 가정 상담센터,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생활하는 시설인 해밀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두레방 쉼터, 또 여성 인권 상담센터 품 그런 식으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여성 생활 이용 시설 운영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 스마트 도어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계속 그럼 연차적으로 예, 확장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좋은가 보죠? 사실은 이제 만족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 이제 설치하고서 저희가 취소하실 분 이제 그런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 취소하실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는데 일부 취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유는 대부분 설치하고서 어떤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다. 침범하고 그러는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아직 필요 없다라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이제 그런 위험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사실은 출동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같은 경우는 여성만 사용하는 택배함인가요? 여성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체크하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어떤 사용 권한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대상은 저희가 여성으로 해서 이제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실 집에 오는 것보다 거기서 받는 게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편을 감수하고 거기서 받는다는 거는 어떤 자기 원룸이나 자기 집에 택배가 왔을 때 어떤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활용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수는 있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이다라고 사업 명칭을 정해놓고 이것을 성평등 정책의 어떤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자세하게 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46페이지에 제1차 평택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연차별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것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아직 나온 건 아닌 거죠? 자료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나온 것 같은데 실적으로 들어가 네, 있는 결과물이 네. 나와 있고 이게 이제 2024년도에 만들어져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만들었고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이거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연차별. 그리고 이제 사실 평택시가 같은 페이지인데 가족 친화 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가족 친화 도시라는 게 가장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도 있고
청년 친화 도시도 있고 또 노인 친화 도시도 있지 않나요? 지금 준비하는 게 있지 않나요? 진행하고 있는 게 없나요? 노인 관련해서는? 그래요. 어쨌든 가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들 이 내용도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동 친화 도시처럼 어디 유니세프나 이런 곳에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가족 친화 도시는 이제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평택 시청이 추구하는 모토다. 네. 가족 친화 어떤 이제 기업처럼 그러니까 직장이 이제 가족 친화로 인증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평택 시청이 예, 시청이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가족 친화 도시로 우리 시청이 인증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것도 자료 맞아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시청이 네. 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그 여성 공무원을 뭐 우대를 한다, 뭐 승진에 이제 그 차별을 두지 않고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직장 내에서 네네네. 예, 그 서로 이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넣어서 예, 그 또 뭐 육아휴직 시간을 제대로 잘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청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정책들이 이 방향에 맞추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요걸 봤을 때는 평택시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업무를 그렇게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구분을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 평택시 외국인 주민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평택동에 8월에 할 예정이다.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이곳이 선정이 된 건가요? 이곳에서 하게 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통복동 내 이제 지금 신축되는 곳과 근거리에 있는 곳인데 임대해서 그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건물 자체가 많이 열악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축으로다가 이전이라고 할 수 없죠. 신축으로 계획이 잡혀서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 준공하는 신축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외국인 분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평택형 지원사업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인데 여기 추진 실적에 평택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평택형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현재 10개 사업이라고 지금 제출했습니다. 네. 그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국도비 사업 외에 시 자체적으로 시비 100%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평택형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이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이제 뭐 평가제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장기 근속 수당을 이제 보육교사한테 지급을 한다거나 뭐 보육교사 연수 교육 지원, 뭐 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 검진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가지 사업이 있고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선 지원하지 않는 내용인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만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단순히 재원이 시비가 100%라서 예, 시비 100% 사업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선 안 하고 평택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아마 중복되고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 있겠죠. 네. 네, 어쨌든 평택형으로 고민을 해서 좀 어려운 뭐 내용이 있더라도 고민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해서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위 인증이 6월 5일 날 된 거죠? 네,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최상위까지 간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저기 상위 인증의 재인증의 개념으로 그렇죠. 들어갑니다. 예. 제일 높은 것까지 간 네. 거고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한 거. 예. 이거 지금 아동 친화 도시 관련된 자료도 부탁을 따로 드릴게요. 이거는 사업 설명서나 이런 거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일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준경로당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 도심권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비도심권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동이 쉽지 않으신 분들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인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동하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비도심권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가 시간을 보내시고 하시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미등록 경로당 그리고 준경로당 아까 4개소로 파악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선은 저희가 미등록인가? 이제 미등록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되 이제 저희가 인증이 되지 않은 부분 경로당이 4개소고요. 준경로당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다시 또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런 규정이 동은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 10명 이상이 돼야만 저희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준 경로당을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때 인원수를 좀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동은 10명 그리고 읍면은 5명 이상만 모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제 입법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이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사실은 그 정부 차원에서 준경로당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면 훨씬 저희가 운영하고 하는 데는 훨씬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워낙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하면 가능한 거고 준경로당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그 안을 좀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조사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데 지금 저희 4개 이외에 다른데 또 운영을 못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또 모이고 계신 데는 또 저희가 또 따로 조사를 해서 그 방안책을 제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비도심권에 저희 지역구에 비도심권이 꽤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복다림 행사라든지 각 마을 경로당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회 삼아서 마을 경로당을 한 군데 돌아보고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거 뭐 물론 따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할 수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 경로당의 역할 그리고 혹은 그 부지 사용 동의가 안 됐거나 했을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지원도 안 해줄 뿐더러 심지어 거기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산재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따로 과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일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세요. 이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 그 준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 현황 그것도 좀 파악된 거 미등록 있으면 경로당 파악된 거는 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련한 부분들 다른 위원님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지금 종합장사시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종합장사시설은 저희가 이제 작년 5월에 최종 후보지는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걸 해야 저희가 이제 타당성 이제 그 의뢰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올 4월에 이제 그 시민단체랑 비대위에서 저희 감사원에 가서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그 이 공익감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반려할지를 지금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이제 기본구상 용역은 좀 7월 4일자로 중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공익감사 처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시설이라는 게 참 그래요.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인데, 그죠? 대부분이 또 기피하시는 우리 집 앞에 생긴다 혹은 우리 동네 생기는 걸 원치 않으시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장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는 게 또 맞기도 하고 최대한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상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위해 시설 같은 그런 어떤 너무 강한 느낌의 장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분들에게 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개개인별로 생각은 다 다르다 보니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그게 그리고 여기 주요 업무 보고에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장사 시설 관련된 부분이 근데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이제 각자 다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의원님께 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네, 드렸던 네. 건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윤희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의원입니다. 제가 다함께 돌봄 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그 평택시 지금 방학 동안에 점심 50% 지원 맞죠? 네. 네. 그 도비가 30, 12가 70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알고 싶어서. 지금 행복 나눔 밥상이요. 잠깐만요. 제가 사업비 부담 비율로 예, 3대7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식비가 9,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이제 4,500원까지 100원이죠. 가능한데요. 그렇죠. 예, 실제로 계약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가격, 실제 이제 제공받는 금액에 대한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평균 지금 4,000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4,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시랑 비교해봤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데가 화성시가 100%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신다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1월, 2월, 8월에 식사만 하는 걸로 해서 90일 해서 4,500원 지원해서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45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 계산하면 1억 8,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우리가 2024년도에 이제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신설 협의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약간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한테 신설 협의 들어온 내용 안에는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부담분에 대한 걸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방향에 대한 걸 우리한테 언급을 해주셨고 재검토를 하도록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일단 그 복지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수용은 했고요.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고 화성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협의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심의를 우리한테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라 지자체별로 달리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이거 네.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복지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